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모의고사 17회 시작할게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간호조무사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과실을 예방하는 방법, 쉬운 일이라도 정해진 원칙대로 해야겠죠? 절차대로. 말기암 환자가 간호조무사에게 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대답하면 됩니까? 담당 간호사 선생님에게 직접 물어봐 주시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업무 영역의 한계를 인정하고 책임질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위에서 분비되는 효소, 소화효소 뭐가 있죠? 위에서 분비되는 거 요거밖에 없습니다. 펩신. 펩신이 과거 국가고시 어떻게 나왔어요? 펩신으로 안 나오고 펩신도겐 플러스 위산이다 이렇게 나와서 학생들이 어리둥절했었대요. 우리는 어리둥절하지 않습니다. 왜? 귀간조가 있기 때문에. 소화기관은 입으로 들어가서 인두 식도로 내려가고 위에서 소장, 대장으로 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항문으로 똥이 나옵니다. 위에서는요 펩신이 나와요. 펩신은 단백질을 소화시킵니다.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오죠? 뿌띠알린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오는 거였어요. 위에서 단백질을 분해하고요. 소장에서 탄단지 아트리 분해하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 리파제는 지방을 소화한다. 요거 국가고시에 나왔다는 거. 그럼 트립신은요? 역시 단백질 소화인데 소장에서는 트립신이 단백질을 분해하지만 먼저 위에서 펩신이 나와서 분해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칼슘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 부갑상선 호르몬이다. 여러분 부갑상선 호르몬 파라토르몬은요.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부갑상선의 기능이 증진됐다 그러면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부갑상선 기능이 증진됐다고 하면은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뼛속에 있는 칼슘을 피에서 다 뽑아갔어요. 그래서 혈중에는 칼슘 농도가 높지만 뼛속에는 칼슘이 없다. 이게 부갑상선 호르몬 파라토르몬이거든요. 부갑상선의 기능이 증진됐다 하면은 요게 뭔 말이라고요? 골다공증이다 이 말이에요. 왜? 뼛속에 칼슘을 다 뺏어 갔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온다 요 말입니다. 그럼 골다공증 원인 뭐가 있었죠? 폐경기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온다고 했어요. 또 운동이 부족하고 칼슘이 부족하면은 골다공증이 온다. 부갑상선 기능이 증진된다 하면은 뭔가 왠지 좋아질 것 같지 않나요? 아니에요. 뼛속에 있는 칼슘이 더 빠진다. 골다공증이 온다. 이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전신 마취 후 이거 또 나왔습니다. 모의고사 18일 내내 나옵니다. 호흡기계에 올 수 있는 합병증은요. 폐렴하고 무기폐예요. 무기폐, 폐렴, 또 충수돌기염, 맹장염이죠. 치료가 지연됐을 때 복막염 온다고 했잖아요. 복막염 와서 터질까봐 진통제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것도 국시에 나왔어요. 충수돌기염, 맹장염에서는 진통제를 주지 않는다. 이거 중요했고 냉찜질한다. 온찜질을 하면은 염증이 다 퍼져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소변은 봐도 된다. 그쵸? 기억나시죠? 그리고 금식하죠? 수술할 수도 있으니까요. 진통제를 주지 않는다. 좀 특이했죠?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 만약에 응급실 갔어요. 선생님 저 맹장 터진 것 같아요. 갔는데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 주세요. 이랬어요. 진통제 먹고 나니까 안 아프니까 저 집에 갈래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터져요. 그래서 복막염이 생겨서 염증이 온몸에 퍼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주지 않고 진단을 한다 이거예요. 고지혈증 환자는 계란 노른자 딱 콜레스테롤이 느껴지죠? 음식을 피하세요. 60세 여성이 자신감이 없어요. 매사에 의욕이 상실돼요. 일상이 원활하지 못해요. 우울증일 수 있겠죠? 여자가 남자보다 우울증이 2배가 많다. 뭘 투여하면 호흡수를 관찰해요? 모르핀 또는 데메를 마약성 진통제예요. 호흡수를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을 투여하면 변비도 옵니다. 디곡신을 투여했어. 디기탈리스 강심제 투여했어. 그러면은 맥박수를 측정해야 돼요. 호흡은요. 1분에 12에서 20회. 12회 이하의 워낙에 서호흡이었어. 모르핀 투여하면은 더 숨을 못 쉬기 때문이죠. 맥박수는요. 1분에 60에서 100회죠. 분당입니다. 그랬을 때 60회 이하면은 섬액이에요. 가뜩이나 맥이 느려 죽겠는데 디곡신 디기탈리스 투여 있어. 뭔가 또 문제될 수 있겠죠? 여기서 또 나와야 되는 거 뭐 있어요? 항응고제, 쿠마린, 헤파린. 요거는 혈액 응고 시간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이뇨제 투여한다고 했어. 그럼 뭐죠? 저칼륨 혈증. 요거 확인해야 됩니다. 전신 마취 수술 후 회복실에서 병실로 돌아온 환자에게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기침하세요.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심호흡하세요. 가래 뱉으세요. 체위 변경 이런 것 등을 합니다. 이게 뭐 호흡기계 합병증 또는 심혈관계 합병증 이런 것들이죠.
정상 신생아 감염 예방을 위해서 접촉 전과 후에 손을 잘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잘 씻어야 돼요. 부모가 없으면 심하게 울고불고 보채는 영아기의 반응이 뭐냐? 분리불안이다. 분리했을 때 불안한 거 요거 모의고사 17회에 있는데 최근 국시에도 나왔잖아요. 노인 환자의 부적절한 수분 섭취로 고농축된 소변은 방광을 불수의적 수축 증가 감소 증가로 요실금을 일으킨다. 불수의적 수축이 증가돼서 요실금이 나온다 이겁니다. 불수의적. 본인의 의지가 아니에요. 본인의 의지가 없이 수축되면 어떻게 돼요? 자궁 수축하면 액이 나오죠. 수축하면 뭔가 나오는 거예요. 불수의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수축이 되면 줄줄 나온다. 그래서 요실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의적인 수축이 아니라 불수의적인 수축으로 요실금이 나온다. 요실금은 왜 발생될까요? 방광 용적이 감소돼서요. 방광 용적이 많으면 오줌을 많이 보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감소되니까 찔끔찔끔 나온다. 비뇨기계, 근육의 탄력은 당연히 감소되겠죠. 요도 관략근의 근력도 감소하고요. 불수의적 방광 수축만 증가한다 이거예요. 질질 싼다 이 소리죠. 주위 조직이 위축돼요. 그리고 신경계 장애, 또 사구체수가 감소돼서 요실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교과서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어디서 봤나 싶으시죠? 방광 용적이 감소된다. 불수의적 방광 수축은 증가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수축이 증가되니까 나온다. 왜? 자궁 수축제 옥시토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걸 대입하시면 됩니다. 요실금 중에서 이런 문제 나왔어요. 복압성 요실금. 복압성 요실금이 뭐야? 배에 압력이 찬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찌면은 이 지방이 나를 짓누르죠? 그래서 복압성 요실금 환자는 살을 빼는 것이 좋다. 체중 조절하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노인 환자 요실금 증상 3가지 간호. 어떻게 해주냐? 일정 간격으로 변기를 대주고요. 케겔 운동,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죠. 정체 도뇨합니다. 유치 도뇨할 수가 있어요. 노인 비뇨기 문제 예방하려면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하루에 얼만큼 먹을까요? 2리터? 더 먹어요. 2500cc. 2.5리터죠? 이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래요. 그래서 비뇨기 문제는 오히려 물을 더 많이 먹어야 된다. 요실금 환자 물 먹지 말란 말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수분 섭취해줘야 돼요. 노인의 비뇨기 문제 중요해서 제가 또 교과서에서 가져와 왔어요. 노화로 인해서 소변 생산량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야간의 소변량이 더 증가한다. 그래서 밤에 쌀 수가 있다. 하루에 2500cc 10컵 정도의 물을 먹어라. 물 진짜 많이 먹지 않습니까? 임산부 물 얼마큼 먹었죠? 3리터 먹지 않았어요? 변비 예방하기 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부적절한 수분 섭취로 고농축된 소변은 방광을 불수의적으로 수축시켜서 요실금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인 환자들은요 갈증을 잘 못 느낀다고 했어요. 물을 정말 안 먹어요. 그래서 농축된 소변이 너무나 고농축되어서 그냥 자기 맘대로 그냥 나온다. 수분 섭취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잠자기 2시간 전에는 먹지 말아야 돼요. 왜? 숙면을 못하니까 오줌 싸야 되니까 계속. 알코올, 카페인을 먹으면 오히려 더 이뇨작용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다. 노년기에는 감각이 저하돼요. 그래서 갈증이 나지 않아도 자주 물을 마셔야 된다. 그리고 미각 중에서 뭘 못 느끼죠? 단짠을 못 느껴요. 달고 짠맛을 못 느껴서 음식이 달고 짭니다. 그런데 쓴시는 잘 느껴요. 쓴맛과 신맛은 인생의 쓴맛과 신맛은 오히려 더 잘 느낀다. 이것도 기억하시죠? 노인이 요실금으로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다면 체위 변경할 때 기저귀도 같이 살펴봅니다. 2시간마다 체위 변경, 2시간마다 기저귀를 봅니다. 규칙적으로 소변을 봐야 돼요. 부동 노인 환자야 유치 도뇨관 제거했어. 갑자기 실금에 바로 막 유치 도뇨 다시 하나요? 아니에요. 시간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변기를 대줍니다. 바로 기저귀하지 않아요. 기저귀는 최후의 보루예요. 기저귀하는 순간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욕창에 노출되잖아요. 그쵸? 잔존 기능이 다 떨어집니다. 규칙적으로 변기를 대준다. 이거 진짜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정제는 배뇨를 방해해서 오줌이 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노인 비뇨기에는 물을 많이 먹어라. 이거 기억하시고요. 카페인을 피해라. 시간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변기를 대줘라. 이게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치료가 중요할까요?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항상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1차 보건 의료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치료 중심의 그런 체계에서 치료는 너무 힘들어. 미리미리 예방해. 그래서 1차 의료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죠? 자살 가능성이 높은 노인 이게 국가고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혹시 자살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시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국가고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실 그때 구단묻 이렇게 외웠거든요. 구단문.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살 가능성이 높은 노인은 어떻게 안전하게 해줘야 돼요? 조기에 진단해야 돼요. 조기 진단,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뭐예요? 2차 예방이에요. 2차 예방. 아무리 조기 진단,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해도 이미 우울증 걸린 거니까 2차죠. 그쵸? 자살 생각이 있다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알려야 한다. 가족도 없고 친지도 없으면 어떡해. 절대로 혼자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뭐 같이 있어줄 사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독거노인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걱정이에요. 자살할 수 있는 물건이나 상황을 주위에서 제거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한다. 약물 치료나 상담을 연결한다. 근데 진짜 나이 먹고 우울할 것 같아요. 얼굴은 점점 늙어가고 저 이거 보면서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어요.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왠지 피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가고시에 나온다는 거.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혹시 자살을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요. 모양이 바뀌어도 물리 특성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보존 개념은 학령기 때이다. 이게 이때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뭔 소리야? 김치가 김치찌개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김치다 이거를 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 물을 깊이 담았던 500cc의 물이 이렇게 넓은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넓게 펴져도 500cc다. 이거를 아는 게 바로 그 보존 개념이래요. 보존 개념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나요? 이게 6살부터 12살 사이에 학교 다닐 때 알게 된다고 합니다. 노화로 인한 눈의 변화는 눈부심이 증가하고 수정체의 탄력성이 감소하죠. 그래서 백내장 오잖아요. 그죠? 자살 가능성이 높은 노인의 안전관리 대책으로 자살할 수 있는 도구를 주위에서 제거하고요. 자살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노인에게 구단묻.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 좋다. 묻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구단문. 죽고 싶으신가요? 자살을 생각하시나요? 혼자 있게 하지 말래요. 누가 옆에 있어줄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약물 치료나 상담 연결. 자살 상담 전화 1393. 임신부가 급성 요통이 옵니다. 냉찜질할까요? 온찜질할까요? 뭐가 삔 게 아니잖아요. 온찜질하래요. 임신부의 급성 요통에는 온찜질이 좋다. 우리 한의원 가서도 제일 먼저 온팩 대주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항응고제 투여 시 출혈 여부를 확인한다. 항응고제, 후마린, 케파린 요거를 투여하면은 피가 굳지가 않아요.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투여해야 된다. 정상 임신부의 생리적 변화로 혈액량이 1000에서 1500cc 정도 증가한다. 증가하는데 빈혈이 온다고 했잖아요. 30%나 증가하는데 빈혈이 온다. 왜? 피가 증가하는데 왜 혈액량이 증가하는데 빈혈이 와? 백혈구와 적혈구 수는 증가하지만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리스가 감소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임신부는 24주 6개월 이후부터 호흡이 복식호흡으로 바뀝니다. 복식호흡으로. 제가 복식호흡은 정말 우리 하기 힘들지 않아요? 흉식, 가슴으로 숨을 쉬는데 이때부터 복식호흡으로 바뀐다. 임신 6개월 24주 이후부터 배로 숨을 쉰다. 그리고 임신부는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고 변비도 오죠. 응급처치의 우선순위 우리 기지쇼감 기억나시죠? 기도유지, 호흡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지혈, 쇼크, 감염 예방이라는 거. 호흡 정지, 심 정지, 심한 출혈 환자 우선 봅니다. 기도 유지 먼저 하고요. 지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쇼크 환자 보고 감염 예방은 맨 마지막에 병원 가서 항생제 맞으면 된다. 갱년기 여성의 식이요법. 탄수화물과 지방이 적은 식단이 좋다.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살만 찌죠. 지방 많이 먹어봤자 살만 찝니다. 기초대사량은 감소해서 조금 먹어도 살찌고 더 많이 움직여야 돼요. 야식과 간식은 줄여야 됩니다. 갱년기 여성의 식이요법은 지방 축적이 더 쉽게 되는 시기라서 저칼로리, 고단백 좋습니다. 갱년기 여성의 식이요법. 이게 국가고시 용이라기보다는 기관적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불포화 지방산이 좋은 거예요? 포화 지방산이 좋은 거예요? 불포화 지방산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많이 먹어야 되겠죠? 미네랄 많이 먹어요. 채소랑 과일 먹습니다. 칼슘 먹어줘야 돼요. 칼슘은 흡수가 안 돼서 뭐랑 먹는다? 비타민 D. 철분제는 뭐랑 먹는다? 철 좀 들어라. C. 비타민 C랑 먹는다. 이거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탄수화물은 당연히 저탄수화물 먹겠죠?
저지방 먹습니다. 순간 고지방 떠올랐어요. 고지방 먹어야 되는 건 뭐예요? 덤핑 신드롬. 급속이동 증후군이죠. 위 절제하고 나서 쭉쭉 싸니까 고지방 먹어서 조금 천천히 싸게 해라 이거죠. 식이섬유 많이 먹습니다. 비타민 무기질은 노년기라도 변화 없이 많이 먹어라. 단백질도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비슷하게 먹어줍니다. 칼슘을 먹어야 된다는 거. 불포화 지방산 웬만하면 챙겨라. 탄수화물 조금 먹어라. 기초 대사량 자체가 줄기 때문에 더 많이 움직이고 조금 먹어야 돼요. 천식 환자, 기관지 확장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 근데 뭐가 또 하나 있대요. 벤토린.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거 아닙니까? 노인 간호 시 대화하는 방법. 노인의 시야 내에서 조금 나즈너죠. 오히려 안녕하세요 이러면 못 알아듣는데요. 안녕하세요. 나즈너죠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자음을 분명히 말해요. 모음을 분명히 말해요. 자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자음이 뭐예요? 자음에서 지읒, 이응 이게 자음이에요. 제가 자음을 강조해서 이 문장을 읽어볼게요. 노인 간호 시 대화하는 방법은 노인의 시야 내에서 조금 낮은 어조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자음을 분명히 말한다. 뭐 좀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 자음을 강조하면은 발음이 정확해진다는 거. 임신 중 합병증 예방과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뭘 관리할까요? 산전 관리합니다. 산전관리, 질병의 1차 예방이고요. 산전관리, 7개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 4주마다, 8, 9개월은 2주마다 갔죠? 마지막 90개월은 1주마다 갔어요. 요거 국가고시에 나왔고 요거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27주다. 얼마에 한 번 가야 되냐? 그럼 요렇게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병원 복도에서 5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면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언어적 자극으로 반응을 확인한다. 이거 2020년 하반기에 나왔었어요. 노인 환자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게 하고 취침 시에는 간접 조명을 한다. 여러분 간접 조명을 왜 하는지 모르시는 분 많아요. 조명은 조명인데 간접 조명이야. 약간 어둡게라도 조그만 스탠드라도 켜놓으라 이거예요. 왜? 캄캄하면 낙상 안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취침 시에도 노인은 무조건 간접 조명한다. 화장실조차도 항상 불을 켜놔라 이것입니다. 공포와 관련해서 상할 수 있는 장기는요. 노희, 사, 비, 공. 기억하시죠? 이게 공포의 공이잖아요. 간신, 비패, 신장입니다. 그쵸?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간신, 비패, 신, 노희, 사비공, 계양, 우마돈, 신암산, 고감. 뜸을 시술하는데 수포를 소독된 침으로 터트리는 흡인하고 소독하래요. 큰 수포요. 원래 수포 터트리지 않는다 했는데 수포가 너무 커. 어차피 우리가 안 터트려줘도 길 가다가 걷다가 터진다 이거예요. 큰 수포가 있는 환자라고 한다면 소독된 침으로 터트려서 깨끗하게 드레싱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급성 질환은 침, 만성 질환에는 뜸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 급하게 삐거나 아플 때 침 맞죠? 만성적으로 아플 때는 뜸을 떠요. 허증 질환에 사용한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몸이 허하면 뜸을 떠야 돼. 왜? 뜸을 뜨면은 이 따뜻한 온기 때문에 면역력이 증강되니까요. 그래서 뜸의 작용은 역사도혈, 순대. 이 중에서 면역작용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역, 면역작용, 사, 반사작용, 도, 유도작용, 혈, 중혈작용, 순, 혈액순환, 대, 신진대사잖아요. 그래서 허증질환에는 뜸을 사용한다. 그 실증질환에는 침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실증질환이 건강한 건가 봐요. 허증의 반대가 실증이다. 뜸의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뜨고요. 뒤돌으세요 해서 등부터 뜨고 그 다음에 앞쪽을 뜹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요. 머리 몸통에서 사지 순서로요. 유치와 영구치가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바뀌는 게 최인지 아닙니까? 교환이라고 합니다. 유치가 빠지면서 영구치 나오는 게 교환이에요. 가장 먼저 나오는 영구치는 뭐예요? 하악 제1 대구치. 아래 어금니 6번이에요. 우리 인터내셔널 치식 배웠잖아요. 10번 때, 20번 때, 30번 때, 40번 때. 한마디로 36번, 46번 이게 바로 하악 제1 대구치가 6살 때 나온다 이 말이죠. 유치와 영구치 교환할 때 제일 먼저 교환되는 것은요. 하악 유중절치다. 아래 앞니 2개예요. 임플란트를 시술을 했어요. 환자에게는 임플란트에 치석과 치면 세균막이 생기면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 여러분 임플란트를 한다고 이게 영어네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임플란트 심어도요, 충치는 안 먹어요. 인공적인 치아라서. 하지만 잇몸 질환이 생기면 임플란트 나사가 빠집니다. 그래서 치석과 치면 세균막이 생기면은 임플란트 주의염, 잇몸 질환이 생긴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치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임플란트 했어요. 환자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 이제 임플란트 했으니까 난 평생 이걸로 먹을 수 있겠구나.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어떻게 설명해 줘야 돼요? 임플란트는 충치는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주변에 음식물이 낀다거나 이 세균막이 끼게 되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안 하시면 잇몸 질환 때문에 나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정기 검진 오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 문제 있으면 빨리 내원하세요. 상식인데요. 우리 이 치아에는 인대가 있어요. 치주인대. 그래서 뭔가 씹었을 때 좌우로도 이동하고 뭔가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가짜 치아잖아요. 충격 흡수해주는 인대가 없어요. 그래서 위아래로만 씹을 수가 있습니다. 수직 방향으로. 옆으로 이렇게 질겅질겅 씹기가 어렵습니다. 내 치아만 못해요. 아무리 몇백만 원 들여서 해도요. 내 치아가 최고예요. 나 입 뽑고 임플란트 할랜다. 이런 진짜 주변에 상식 없는 분들. 덴탈 IQ가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내 치아를 가장 오래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에서 보철까지 하고 쓰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임플란트가 잇몸뼈에 자리 잡기까지는 몇 개월 걸린다? 상악과 하악은 다른데 우리 교재에서는 6개월 정도 걸린다 했습니다. 하악은요, 여러분 뼈가 굵어요. 그래서 한 3개월만 지나도 되고요. 윗니는 뼈가 얇단 말이에요. 이거는 6개월 이상 1년도 갑니다. 보통 치과에서는 6개월마다 불소도포도 하고 6개월마다 체크를 받으러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6개월 단위예요. 42번 보톨리니스, 웰치균, 포도상구균이 뭐죠? 독성식 중독이잖아요. 아, 이게 모의고사 17회 있었군요. 이거 최근 국시에 나왔잖아요. 독보웰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성식 중독은 보톨리니스, 웰치균, 포도상구균. 또 세균형식 중독은 따로 있어요. 폐기물 처리법 중에서 모모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다이옥신 등을 발생시켜서 대기 오염을 증가시킨대요. 이거 뭘까요? 태우는 거겠죠? 소각법. 폐기물 처리 기법 중에서 소각법 태우는 거는 이 대기 오염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법이야? 메리법이에요. 메리법은 땅에 묻어서 간편은 한데 부피 차지를 많이 해서 지금 더 이상 묻을 데가 없다. 그래서 돈이 들고 대기 오염이 있어도 소각법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보건교육 실시 후에 하는 평가 뭐죠? 총괄평가입니다. 그러면 실시 전에는요, 진단평가. 일단 진단해요. 실시 중에 하는 거, 형성평가예요. 형성평가. 그쵸? 그래서 실시 후에 하는 것은 총괄평가이다. 이것도 정말 거의 매번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교육을 받기 전에는 진단을 일단 하고요. 우리 간호조무사 학원 다니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잖아요. 형성평가예요. 왜? 아, 얘네들이 알아내 듣는 거야? 내 수업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닌 거야?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형성평가라는 거죠. 맨 마지막에 총괄평가. 여러분 이제 국가고시 보시면 그 점수 나오죠. 그게 바로 총괄평가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보건소의 주요 업무는요. 국민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이에요. 세계보건기구는 WHO는 국제적인 보건사업의 지휘나 조정이 주요 업무이다. 의료인에게 등록된 환자수, 등록된 머리수, 인, 두, 재. 사람인 머리두 아닙니까? 그쵸?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행위별수가제. 행위별로 돈 매기는 거. 진료의 질은 높지만 과잉 진료비를 내야 되는 단점이 있다. 또 포괄수가제. 7개의 질병군에 대해서 사전에 가격을 매겨버린다.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하는 나라다. 이거 2개 맨날 나오잖아요. 인두제 나올 법도 한데 안 나오더라고요. 발표자와 청중 중에서 모두가 전문가 하면은 여러분 뭐예요? 심포지엄. 모두가 전문가, 심포지엄. 창의적인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민주적인 회의 능력, 민주적 그 집. 그룹 토의, 집단 토의였죠. 그쵸? 마트에서 계산대에서 일하는 여직원이 어깨에 통증이 있고 손목, 손가락 저림 증상을 호소한다면 이거 저 아닙니까? VDT 의심할 수 있다. 경경환 증후군,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요. 노인 대상 집단교육은 어려운 내용은 반복해야 돼요. 노인 대상, 이게 뭐 간호조무사는 안 그렇습니까? 어려운 내용은 반복해야 돼요. 쉬운 내용도 반복해야 돼요. 반복이 답이다.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 머리의 용량에는 한계가 있어서 다 잊어버립니다. 새로운 게 들어오면은 과격하게 밀려요. 그래서 반복해서 장기 기억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반복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영향 평가는 환경 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환경 영향 평가. 신공항 건설, 4대강 건설 이런 거 할 때 이 동네에 이런 거 건설해도 돼. 환경 영향에 대해서 평가해서 그 동네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보험에는 우리나라는 다 강제니까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 국산, 건고노, 국민연금,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회보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의무가입이죠. 돈 띄어갑니다. 이 돈으로 뭐 나중에 이것저것 해준다. 뭐 해주냐?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공공부조, 빈민층에게 부조해준다. 사회서비스, 특정인에게 도와준다. 빈민층에게 의료보호, 의료급여 해주죠. 또 특정인, 뭐 노인, 장애인, 조손가전 이렇게 특정인에게 사회서비스를 해준다는 거. 저소득층이나 빈민들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빈민하면은 딱 나와야 되는 거 뭐예요? 국민제도는 공공부조이다. 공공부조에서 의료급여 또는 의료보호가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기후나 자연환경, 생활양식에 의해서 특정 지역에서 발생되는 질병은 그 나라의 바람풍, 흑토, 풍토병이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되는 거 풍토병. 개 물렸어. 공수병입니다. 공수병. 공수병. 두통, 구토, 흥분, 불안 증상. 공수병 몇 급이죠? 3급이에요. 개, 모기, 쥐새끼 다 3급이죠? 오염된 손과 파리매개로 경구에 침입해 먹어서 걸린다. 소장에서 기생하는 기생충이 뭐라고요? 회충증입니다. 회충증. 우리 요충은 똥구멍 가려운 거죠? 회충은요, 분변으로 탈출한 그 알이 경구로 침입해가지고 소장에서 정착이 된대요. 아우 싫다. 회충. 그래서 회충약 먹어야 됩니다. 구충은 체득벌레라고도 하며 12지장 부근에 기생해서 12지장충이라고도 합니다. 구충, 12지장충 같은 거예요. 숫자로 기억하세요. 구충 12지장충은요. 경피감염, 경구감염입니다. 먹어도 걸리고요. 이 오염된 흡기를 맨발로 걸어 다닐 때도 걸립니다. 뭐가? 구충이요. 12지장충이요. 오염된 흡기를 맨발로 걸어 다닐 때 이것을 경피감염이라고 하고요. 피부와 채소를 통해서 감염된다. 먹는 거죠? 이거는 경구감염. 채독벌레 하면은 채소에 있는 독벌레예요. 상추 쌈 먹었는데 거기에 있는 벌레 때문에 나 구충 걸렸다 이거죠. 방문간호 활동 후 간호조무사는 간호의 내용과 환자의 태도를 기록해야 돼요. 기록 안 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방문간호조무사 자격은요. 자격증 따고 3년 경력 있어야 되고요. 교육받아야 돼요.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는 통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에 미치지 못한다. 누가 많은 거예요? 여기가 많은 거죠. 노인이 많은 거죠. 항아리형이다. 노인이 많으면 문화센터에 항아리 빚으러 가야겠죠. 인구 피라미드 무조건 또 한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죠? 유소년이 많다 하면은 피라미드형이에요. 노인이 많다 하면은 항아리형이죠. 둘이 같으면 종형 인구 정지형입니다. 돈 버는 사람이 50% 이상이야 별형이에요. 돈 버는 사람이 50% 이하야 표주막형 농촌형. 기억하시죠? 모자 복원의 건강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모차. 이 대상자가 누구예요? 엄마는요. 임신 중인 사람, 분만 후 6개월 이내, 그리고 가임기 여성 거의 다 아닙니까? 이 자는요. 6년 미만이에요. 그래서 나이로 따지면 한 5세까지이다. 그래서 모자보건의 대상은 7세, 8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자보건 건강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 세대의 인구 자질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 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왜? 너무 높은 사망률이나 불균한 기형이 있으면 다음 세대 인구 자질이 너무 나빠지니까. 질병 예방 사업의 효과가 크겠죠. 전체 인구의 50에서 70%예요. 인구의 다수를 차지해요. 50%이다, 60%이다, 70%이다, 3분의 2이다. 다 맞아요. 임신, 분만, 산육 시의 사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영향력 있다. 임산부와 영유아는 건강에 취약한 계층이죠.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해줘야 돼요. 이 중에서 영아 사망률 뭐예요? 0에서 1세 아기가 죽었어.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이 0 아니다. 그래서 보건 사업의 중요한 평가 지수는 항상 영아 사망률이 되는 것입니다. 모자 보건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BCG 결핵 예방 접종이에요. 피 내주사로 합니다. 특이해서 중요하고요. 인슐린은 피하 주사죠. 인슐린은 피하 주사. 요거 두 개는 그냥 나오든 안 나오든 세트로 기본으로 알고 가야 된다. 결핵 검사했는데 음성 나왔어. BCG 예방접종, 결핵 예방접종 하는 거죠. 양성 나왔으면은 그때는 직접 엑스레이 찍어야 된다고 했어요. 활동성 결핵 환자랑 접촉했어. 엑스레이 찍어야겠죠.
국가 암검진 사업에서 권장하는 40세 이상 대상자는 하면은 위내시경 나와야 됩니다. 40세 이상은 위내시경, 50세 이상은 대장내시경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는 저지방, 저염식이 너무 중요하죠. 저지방 저염식으로 체중도 조절을 해야 돼요. 살 빼야 돼요. 살찐 사람이 고혈압이 많다. 그래서 체중을 조절하면 혈압도 떨어진다. 혈압에 좋은 음식 뭐 있어요? 바나나, 시금치, 우유, 칼륨 들어간 게 혈압은 떨어뜨리는데 칼륨은 또 조심해서 먹어줘야 돼요. 신부전 환자 저칼륨 먹었죠? 그리고 또 이뇨제를 투여하려면은 칼륨이 너무 빠져나가니까 저칼륨 혈증 체크했어야 됐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지정한 정기암 6종 뭐예요? 방위 간대자, 방, 유방암, 위, 위암, 간, 간암, 대, 대장암, 자, 자궁경부암이죠? 자궁경부암 자세 뭐냐 이거 나왔었죠. 쇠석이, 절석이, 파파니 콜라우 팝 테스트 하는 자세, 쇠석이, 절석이. 폐암이 추가됐다. 우리나라 사망원이 1위는 폐암이다. 소리 없이 와가지고 이미 뭔가 아파가지고 진단하면 죽을 확률이 높다는 거. 문제. 국가 암검진 사업 중에서 고위험군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암이 뭐냐? 이거 최근 국시에 나왔지 않습니까? 고위험군 나오면요. 간암을 생각하셔야 돼요. 간암은요. 보통 한 1년에 한 번 검진하는데 고위험군은 6개월마다 하래요. 6개월마다. 그래서 고위험군 나오면 간암이에요. 유방암이냐? 아니에요. 40세 이상은 위내시경, 50세 이상은 대장내시경 봐야 됩니다. 콜레라 감염 시 심한 설사와 구토로 탈수가 일어난다. 탈수 환자는 그래서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한다 그랬어요. 탈수는 수분이 세트로 갑니다.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알맞은 기간에 자리 잡고 증식하는 능력 하면은 감염력. 증식하면은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게 감염됐다 이 소리입니다. 증식하면 감염하고 세트로 가요. 맞춰보자고요. 병원체가 숙주에게 현성 질병을 일으킨다 하면은 병원력이다. 뭔가 나타났다 하면은 병원 가자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심각한 하면은 그냥 동력이에요.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다, 임상 증상을 일으킨다 하면은 동력이죠. 증식하는 능력 하면은 감염력. 보지도 않고 키워드만 보고 가세요. 임상 증상이 나타난다. 질병이 명백하게 이완되어 있다. 나타날 현성 감염자이다. 안 나타나면은 불현성 감염자예요. 임상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를 결핵 환자라고 합니다. 확실한 게 환자예요. 그 중에서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 양성이다. 같은 말로 결핵 감염 검사가 양성이다. 결핵균 검사는 음성이다. 균 검사가 객단 검사죠? 객단 검사는 음성이다. 양성, 음성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잠복 결핵 감염자라고 했습니다. 결핵에는 해당하지만 결핵균 검사에서는 양성 확인이 안 된 자, 결핵 의사 환자. 꼭 음성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양성 확인이 왜 안 됐어? 결핵균 검사는 6주에서 8주 걸리잖아요. 확인 중일 수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냥 모습은 다 결핵이야. 방사선학적으로 소견상으로 다 그냥 결핵인데 아직 객단 검사에서는 확인이 안 됐어. 이게 의사 환자예요. 결핵 의사 환자. 의원은 외래를 보죠. 외래 환자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합니다. 보통 병원급이 입원 환자 많이 보니까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사람 장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요. 그 발생을 계속 감시 3급 아닙니까? CCTV 그쵸?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겠죠.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의 사회 적응을 위해서 하는 게 정신재활시설이다. 재활시설은 3차 예방이죠. 질병의 3차 예방.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에는 생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이 있다. 생활시설은요,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활훈련시설은 재활활동을 제공한다. 전염성 결핵 환자의 가족은 결핵 검진을 실시해서 관리한다. 1년마다 엑스레이를 또 정기적으로 찍는다. 구강보건사업의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고 보통의 기본계획은 다 5년마다입니다. 구강건강 실태조사는 9실3, 3년마다 한다. 이거 최근 국시에 나와서 바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럼 혈평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혈액 정기평가는 2년마다 한다. 구강보건사업에 7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사업장,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이거는 대상자 아닙니까? 대상자?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이 있죠. 사업장에는 회사원이 있죠.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와 영유아 이거 다 사람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구강보건사업은요. 구강보건에 대해서 조사, 연구, 교육도 하고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한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누가 시행하고 누가 중단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에요. 불소농도 조절해야 되죠? 매일매일 0.05%의 불소농도, 에브리데이 0.05 기억나시죠? 일주일에 한 번 불소농도 하는 것은 0.2%이다. 이것도 맨날 나오잖아요.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한마디로 구강보건사업은 이런 대상자에게 한다. 정신질환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뭐 보기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임산부, 영유아, 뭐 어떤 몇 세 노인 이런데 정신질환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 대상자에서 그냥 나이와 직업으로 분류한 거지 정신질환자 이렇게 특정 질병을 넣지 않았어요. 혈액관리법에 따라 부적격 수혈 뭐예요? ABC, TV, ALT죠? 이런 혈액사고를 당했어. 아무리 그렇게 또 검수했는데도 혈액백 겉면의 기재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되겠다. 에이즈 피다, B형 간염 피다, C형 간염 피다, 백혈병 피다, 매독 피다, 간기능 검사에서 안 좋은 피다 이렇게 부적격 수혈로 인했어. 겉면의 사유를 기재해서 폐기를 해야지. 이거 누구한테 수혈해주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간 경화 환자의 암모니아 수치 감소를 위해서 락툴루스 관장을 한대요. 락툴루스. 간경화 환자요. 복수 쳐서 저수분 먹거든요. 암모니아 수치 감소를 위해서 락툴루스 관장을 하래요. 정체 관장은 약물을 장내에 오랫동안 보유하게 하기 위한 관장입니다. 말 그대로 정체시키는 관장이에요. 발음 관장, 약물 관장이 있다. 관장 한번 볼게요. 이거 국시 나오지는 않는데 모의고사에서 나오니까 또 혹시 몰라서 정체 관장의 종류에는 락툴루스 관장, 칼리메이트 관장, K엑셀레이트 관장, 5-아미노살리실레이트 관장이라는 게 있어요. 간사혼수를 방지한다? 그게 락툴루스 관장이다. 요 정도만 알고 갈게요. 구풍 관장, 바람풍 아닙니까? 가스를 제거한다. 수렴 관장, 뭔가 조직을 수렴한다. 피부 수렴, 수축 지혈하는 거예요. 윤활한 관장, 변을 배출한다. 똥을 윤활하게 배출한다. 배변 관장, 배변을 유도한다. 똥 나오게 한다. 간성혼수를 방지하는 게 락툴루스 관장입니다. 그래서 간경화 환자 암모니아 수치 감소를 위해서 락툴루스 관장을 한다. 병원 감염증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로 병원 감염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뭐예요? 요로 감염입니다. 요로 감염 또는 뭐 요도 감염. 그래서 우리가 외과적 무균수를 해줘요. 단순도뇨, 유치도뇨 다 외과적 무균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라. 요도질 항문. 왜? 항문에는 똥이 나와. 똥에선 대장균이 나와. 그래서 항문부터 요도질로 닦으면은 이 회음부가 다 이 요로 감염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목발, 손목이나 손 바닥으로 몸무게를 지탱한다. 겨드랑이 아니죠. 손바닥으로 몸무게를 지탱해야 돼요. 팔꿈치 각도는 한 30도. 보폭은 조그맣게 걷다가 짧게 해서 걷다가 점차 넓힙니다. 통목 없이 환자가 어지럽다 하면은 물을 빼줘요. 물을 빼고 스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을 취해줍니다. 통목욕 온도 통 86은 4244도죠? 통 20 목욕 시간은 20분입니다. 항상 통에 들어갈 때는 건강한 쪽 먼저 들어가고 불편한 쪽 나중에 들어가고 수혈된 적혈구 농축액은 섭취량이죠. 경구로 먹는 거, 수혈받은 거, 위간 영양 다 섭취량입니다. 배설량은요. 설사, 소변, 심한 발한, 그냥 발한 아니고 심한 발한 이런 거 다 배설량인데 그냥 똥은 배설량이 아니다. 산후 자궁 후굴 예방, 자궁 내 태아 위치 교정, 월경통 완화는요. 술흉이 이렇게 요 자세. 천골, 꼬리뼈죠. 발적 시 어떤 시기를 준다? 단백질 시기를 준다. 고단백을 줘요. 고단백. 욕창 환자, 회복기 환자 단백질을 많이 먹여라. 금식 필요한 검사, 위, 위기바, 정상강, 공기, 대, 위, 위내시경, 위, 위간 조영술, 기, 기관지경, 바, 발음관장, 정, 정맥 신우 촬영술, 상, 상부, 위장간 촬영술, 간, 간기능 검사, 공, 공복시 혈당 검사, 기, 기초신진 대사율 측정, 대,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위간 조영술 이거 다 금식하죠? 발음관장 금식합니다. 상부 위장관 조영술 대상자에게 검사 후 변비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물 많이 드세요. 수분 많이 드세요 합니다. 그리고 기관지 내시경 검사 후 환자의 호흡 상태를 관찰한다. 환자가 병원 입원 시 귀중품은 누가 책임져요? 보호자가 책임져야 돼요. 소변 수집 검사 시 생리 중이면 검사 용기에 생리 중이라고 표시해야 돼요. 위간 영양 대상자는요.
구강 섭취가 불가능 환자 또는 무의식 환자, 위관 영양, 콧줄로 밥을 줍니다. 또 상체를 왜 높이고 밥을 줘요? 기도 흡인 예방을 위해서이다. 위관 영양 대상자는 흡인성 폐렴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수시로 걸려요. 태어난 자에게는 추후 병원 방문 일자와 장소, 재활운동, 투약법, 활동의 수준, 바른 자세, 식이요법, 이상 증상 등을 환자에게도 설명하고 가족에게도 설명을 합니다. 또 퇴원 환자는요. 필요하다면 가정간호 서비스 연계해줘요. 천골이 발적했어.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해줍니다. 고단백식이 수분 섭취를 증가시켜요. 피부는 건조하게 해줘야지 욕창이 안 생긴다.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아래쪽에 두는 이유는요. 소변이 역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감염 예방이죠. 역류 예방이죠. 몸보다 항상 아래 둬야 되는 것은 소변 주머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몸보다 위에 있죠. 수열, 영양액 이런 거요. 유치도뇨. 도뇨관을 계속 꽂고 있는 게 유치도뇨죠. 도뇨관을 잠그지 않는다. 오픈 더 도뇨. 줄이 꼬이면 안 돼요. 방광이 팽만해지면서 아프니까요. 방광 아래 놓습니다. 폐쇄형을 유지해야 돼요. 신체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물건을 이동하려는 방향 이쪽으로 몸과 사지를 돌리죠. 기저면을 넓히고 몸의 중심은 낮춘다. 미스코리아 자세 안녕하세요. 기관조입니다. 허리는 꼿꼿이 펴고 무릎은 낮춥니다. 그리고 양발을 벌려야 이 몸의 노출을 낮춰야 힘을 써도 내 몸이 다치지 않겠죠. 신체 역학의 원리 은근히 많이 나와요. 산소 마스크를 이용한 산소요법 시 병실에 라이터 놓으면 안 돼요. 인화성 물질을 금한다. 불나니깐요. 여기서 또 기억나는 거 뭐 있죠? 강추. 뭐가 강추? 저농도 강추. 저농도의 산소는 강추. 비강 캐뉼라, 벤츄리 마스크 기억하시죠? 고농도. 산소 마스크, 안면 마스크. 비제호흡 마스크는 고농도라고 했어요. 라이터 조심해라. 격리 병실에서 나온 사용 물품은 이중 포장합니다. 이중 포장. 그래서 격리 폐기물을 버려요. 환자 수술 전 심호흡과 기침 방법을 교육하고 수술 후에는 조기 이상시킨다. 당뇨병 환자의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신발은 조이지 않는 편안한 것으로 신어라. 티눈이 생겼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지. 본인들이 칼로 잘랐다가는 감염돼서 발 자른다 이거예요. 멸균품 여는 순서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기억하시죠? 소변 배양 검사하면은요. 멸균통에 담는다. 멸균시험관에 채취한다. 요거 국시 나왔죠. 배양하면은요. 그 균을 배양시켜요. 증폭시켜요. 그래서 멸균으로 채취를 해야지. 그 지저분한 통에 담으면은 다른 균이 나와서 검사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간조에 있습니다.